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, 아니면 저번에 있었던 대법원의 초고속 재판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전 청문회 법사위 내용의 핵심은 지기현 판사가 다시 수면 위로. 그러니까요. 그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혹을 하나 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이 어렵고요. 오후에 아마 이제 사진까지도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건 뭐 지금으로서는 뭐 가타부터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. 민주당의 얘기는 지기현 판사가 고급 술집에서 접대를 받았다. 그런 얘기예요. 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당장 이제 재판에 손 떼라 이런 거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란 관련된 재판을 맡고 있어요, 지기현 판사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.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관계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일파만파 이게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만약에 오후에 진짜 그 지기현 판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면 그건 좀 파장이 커질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란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고 또 다른 종사자들 지금 재판도 맡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. 다만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뭐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민주당에서 또 다른 어떤 제보, 즉 사진이나 아니면 좀 더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 파장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의혹을 했으면 근거를 제기하고 그 근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. 이종훈 평론가님, 아까 저희 자료화면에 잠시 스치고 지나가겠는데 대법관들이 증인으로 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다 출석하지 불출석한다고 이렇게 X표가 돼 있더라고요. 오늘 법사위 어떤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까? 네, 일단은 민주당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게 눈에 확 띄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탄핵하겠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을 곧바로 탄핵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건 잠깐 접어놓고 일단 청문회, 그건 뭡니까? 그러니까 탄핵을 했을 경우에 여론 역풍 불 가능성이 높다. 자, 그러니까 일단 청문회 개최해서 좀 망신을 좀 주자, 내지는 압박을 하자, 이 취지였어요.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대법원장 상대로 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. 거기 더 나아가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?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. 그럼 이게 좋은 전례냐? 아니에요.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다가 오늘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오늘 청문회에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결국 이제 다 불참한 거 아니겠어요? 불참할 수밖에 없어요.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대법원장 입장에서 사상 초유의 이 청문회인데 여기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사법부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. 자기는 어찌됐건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 재판관을 대변하는 내지는 상징하는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나와서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한테 막 깨지는 모습 그런 거 보이고 싶겠습니까? 그거는 향후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대법원장도 안 오고 대법관들도 이제 참석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약간 이제 곤혹스러워진 거죠. 판은 벌여놨는데 지금 뭔가 이슈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슈 전환에 나섰다. 좀 더 자극적인 이슈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뭐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그동안 최근에 과도하게 사법부를 때림으로 해서 부담을 상당히 지금 안고 있고 그 부담감을 본인들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쨌든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것이다.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 대한 모든 진행은 나름 또 준비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준비는 어떤 모습일지 오후에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사법부 흔들기. 또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. 전국에서 이제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. 방금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속도 조절에, 그러니까 오늘 법사위에 상정됐던 법안들, 통과됐던 법안들 쭉 살펴보니까 법관의 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까지 대법원 판결도 가져갈 수 있다든지 이런 법안들 혹시라도 이번 대선 전 기간 동안 통과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? 본회의까지?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거를 용인을 하겠습니까? 다 나중에 본인들 집권한 다음에 하세요라고 이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. 자,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이거 제출하는 것도요 상당히 압박용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.
실제로 이재명 정권 들어선 상태에서 이 법안들 그대로 뭐 지금 이번에 안 만들어진 대로 추진하게 되면요, 굉장히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겁니다. 임기 초반부터. 뭐 입법부, 행정부 다 장악했는데 게다가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얘기냐. 이래서 국민 어떤 역풍이 상당할 것이다.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궁극적으로는 이건 이제 결국 실행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, 실행하기 어려울 거를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.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 내에 좀 과잉 충성 경쟁 이런 것도 영향을 꽤 미치는 것 같다. 서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재판 중지법 내고 대법관 숫자 늘리는 법안 내고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.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정치시사 현안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